안녕하세요. 케박TV의 케박입니다. 자, 오늘부터 블로그 상위 노출과 관련돼서 총 5편의 영상을 시리즈로 올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상위에 노출되는 블로그 글쓰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 편에는 블로그 상위 노출의 비밀, 제목 선정 방법, 세 번째 편에서는 고객을 유혹하는 블로그 내용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 네 번째는 블로그 지수와 저품질 피하는 방법, 다섯 번째는 상위에 꽂히는 블로그 검색 로직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총 5편으로 시리즈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편 오늘의 강의 상위에 노출되는 블로그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주제 선정입니다. 자, 주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일상글과 매물글을 병행해서 써야지만 저품질 블로그에 걸리지 않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얘기하는 가장 좋은 글쓰기 형태는 일상글의 비중을 70%, 정보성, 일상 정보성 글을 70%,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 주제로 한 30% 정도를 써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즉, 한 3개 정도의 한 개씩은 여러분이 상업적인 글로 쓰는 거고요. 나머지 2개는 일상 정보글로 쓰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일상글을 쓸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쓸 것인가?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어디를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일상글 쓰는 게 쉽지가 않죠. 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칫솔, 치약, 그 다음에 뭐 청소기, 전자제품, 뭐 그릇, 뭐 등등등 아마 수백 개 이상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할 건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 후기 같은 걸 써주는 거죠. 보통 이제 네이버에서는 실제로 사용했거나 경험을 했던 것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이슨 청소기가 있다. 다이슨 청소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제품을 썼을 때 굉장히 무겁다. 팔에 힘이 없는 분들이 그 청소기로 돌리다 보면 팔목이 아프거든요. 좀 무겁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또 약간 몸집이 나가거나 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거 쓸 때 전혀 지장이 없단 말이죠. 즉, 똑같은 제품을 사용해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장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거에 대해서 똑같은 물건이나 똑같은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 이게 경험을 기반으로 쓰는 글들이거든요. 네이버에서 가장 좋아하는 글의 형태는 바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사용했거나 경험했던 걸 위주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냥 글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써봤기 때문에 장단점도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글 쓰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겠죠. 이런 걸 위주로 글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범위가 넓지 않은 주제를 정하는 게 좋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블로그 마케팅이 있고요. 카페 마케팅이 있죠. 보통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타겟팅화된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게 굉장히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여러분이 정할 때 너무 넓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타겟팅화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촬영 같은 거 할 때
보통 이제 똑같은 사진을 찍어도 어떤 사람은 되게 이쁘게 찍고 어떤 사람은 사진이 별로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찍을 때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찍는, 촬영할 때 많이 쓰는 전자기기는 스마트폰이죠. 보통 이제 스마트폰은 밝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즉, 전문 DSLR 카메라나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화질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예를 들면 빛이 밝을 때, 조명이 좋을 때 찍으면요, 거의 차이를 화면상으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어두운 데서 찍을 때는 좋은 카메라와 나쁜 카메라의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노이즈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밝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 촬영할 때는 최대한 주변 상황을 밝게 하고 촬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능하면 빛을 등에 지고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네이버에서 인터넷에 올렸던 사진을 다시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유사 문서에 걸리게 돼요. 또 유사도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사진을 포토샵에서 약간의 변형을 주고 이렇게 다시 저장을 시킨 다음에 사용하는 거, 뭐 채도나 뭐 이런 것들 살짝 바꿔가지고 사용하는 거, 또 뭐 파워포인트를 가져와서 좀 수정한 다음에 그림으로 다시 저장해서 뭐 올린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다 유사문서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검색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진의 속성도 다 보지만 사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형태까지도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같은 걸 찍을 때 예를 들면 똑같은 어떤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여러 번 올려야 된다면 연사로 놓으시고 따다다다닥 따다다다닥 이런 식으로 연사로 여러 개 찍은 다음 한 번씩 차례대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연사로 찍게 되면 똑같은 장면을 여러 번 같은 그 위치에서 찍게 되면 그건 유사문서에 걸리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아무리 똑같이 찍으려고 하더라도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세한 흔들림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흔들림 때문에 실제 사진의 속성에서는 빛의 밝기나 이런 것들이 다 iOS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사문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에 보시면 여러분이 촬영 모드에 들어가 보시면요, 격자선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톱니바퀴 같은 거 들어가시면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활성화시켜 놓고 촬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사진을 찍을 때 그 격자선에 보시면 이 가로 세로선이 교차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교차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대상물을 거기에 놓고 촬영하게 되면 굉장히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촬영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정리 작업. 블로그 작성할 때 이 사진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이제 네이버에 사용하는 마이박스 같은 걸 많이 쓰시고 스마트폰에서 촬영하면 자동 올리기로 자동으로 이제 마이박스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네이버 마이박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거기에 내가 찍은 사진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요. 나중에 되면 이제 그게 너무 많아져서 데이터 동기화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 내가 찍은 사진이 언제 찍었는지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만약에 마이박스에 올라갔다면 그 사진을 다 내려받고 여러분의 PC에다가 폴더 관리를 해서 저장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마이박스 공간은 항상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해 주는 것이 원활하게 여러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동영상 촬영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요. 보통 해상도는 어떻게 놓을 거냐. 보통 이제 해상도를 4K로 놓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4K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되게 커요. 그리고 되게 무겁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편집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컴퓨터가 고사양이어야 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 사이즈 1920에 1080
풀 HD라고 하죠. 그리고 프레임을 30p로 지정하고 촬영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4K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에서 현재까지 기술력으로 스마트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 해상도는 1920, 1080 FHD 화질밖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4K를 찍는다고 해서 뭐 스마트폰을 볼 때 더 좋은 화질을 느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비교적 가볍고 그리고 선명한 화질을 보여줄 수 있는 1920에 1080 요 해상도로 세팅해 놓고 영상 촬영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촬영할 때 실제 촬영한 영상 요런 것들을 많이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뭐 사진만 올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영상을 촬영한 거를 올리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쓰던 방식이 블로그에 어떤 지수를 높이거나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동영상을 올릴 때 RC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사진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영상의 어떤 재생 시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는 개수가 중요한데요. 좀 짧게 여러 개 찍더라도 개수를 많이 만들어서 올리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보통 한 5개 정도 이상을 올려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촬영 팁인데요. 흔들림 없이 촬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시연을 해줘야 그걸 봐야 여러분이 이해가 좀 쉬울 텐데요. 이런 걸 일단 배제하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옆에 보이는 DJI OM6라는 짐벌 같은 게 있어요. 이 짐벌이 뭐냐면 어떤 장비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정해주는 장치를 짐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짐벌을 좀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미니4 프로, 그 다음에 뭐 영상 촬영하는 그런 장비로는 고프로 12 정도가 좋고요. 휴대가 용이한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오즈모 포켓 3, 보통 이렇게 촬영할 때 한 4개 정도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즈모 포켓 3는 휴대용으로 여러분 브이로그 찍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카메라고요. 그 대신 화각이 넓지가 않아서 되게 좀 좁게 보인다. 그래서 실내를 촬영할 때 넓게 보이거나 하는 촬영할 때는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고프로 12 같은 경우에는 화각도 굉장히 넓고 휴대도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즈모 포켓 3보다는 고프로 12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가격대는 보통 6, 70만 원 정도대가 되죠. 그 다음에 OM6는 한 20만 원 정도의 가격인데 얘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고프로 10이나 오즈모 포켓처럼 별도의 스마트폰이 없이 촬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 DJI OM6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4 프로, 요거는 이제 새로 나온 드론이죠. 굉장히 성능이 좋고요. 가성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또 가벼우면서도 바람에 잘 버티는 편이라서 자동 촬영 기능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다음 장애물 탐지 기능도 꽤 우수해서 안정성 있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외에 어떤 부동산 물건을 촬영하거나 어떤 경치를 촬영하거나 풍경을 찍거나 이런 용도로 쓰신다면 이런 드론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부분마다 제가 샘플 영상을 올려놨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1편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블로그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블로그 상위 노출의 비밀, 제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